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공기가 차가워지며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경주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나오실 때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10도를 웃돌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경북 동해안 모든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지금은 차가운 북서풍이 불고 있지만 점차 이 고기압이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로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유례없이 커지면서 지역에서도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실시됐습니다. 음식점과 실내 체육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들이 오후 11시 이후 영업을 끝내는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최근 열흘 사이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경주와 포항에서 5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지역 내부에서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겨울철이라 바이러스 생존력도 높고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많기 때문에 컨트롤이 쉽지 않아서 이에 따라 경북에서도 연말까지 3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물론 모든 일상생활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됩니다. 저희 예식장 같은 경우는 한 홀에 80명에서 85명 정도 가능하고요. 식당에는 저희들은 칸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명 미만으로 수용 인원은 100명이지만 50명 미만으로 하고 있고 노래 연습장과 클럽 등의 경우 오후 1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카페와 음식점도 밤 11시 이후에는 영업장 내 운영이 불가능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추석 전후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방문 판매 홍보관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밀폐, 밀집 시설에는 가지 마시고 연말 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회식 그리고 타 지역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는 지역민의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지침을 정부안보다 완화시켜 적용하고 있다며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변경될 때마다 학교 등교 기준도 바뀌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됐는데요. 올해 들어 11번째 등교 기준 변경입니다. 경증 환자가 입원하는 생활치료센터도 석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3학년을 제외한 전교생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수능 직전에는 3분의 2 등교, 수능이 있던 주는 전체 등교 금지, 이번 주는 다시 3분의 1만 등교. 보름 사이에 세 번째, 코로나 이후 11번째 등교 기준 변경에 올해 학사 일정 마무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21일 월요일부터 3일 동안 마지막 시험이 있기 때문에 2학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2학년을 조금 앞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등교하는 수업으로. 경북교육청은 당초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의 전교생 3분의 1 등교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초등학교는 저학년의 기초학력 부진과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고 보고 기존의 3분의 2 등교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도 석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이미 두 차례 치료센터로 운영됐던 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의
108병상이 마련됐고 경주에 추가로 280병상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대구와 경북이 역할을 분담해서 중증 환자는 대구의 종합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경북의 생활치료센터로 각각 선별 이송됩니다. 이와 별도로 동국대 경주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은 더 강화됐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이 국가격리병상으로 지정되고 5병상을 12월 7일부터 25병상을 추가 지정을 받아서 총 30병상을. 열차 발매도 크게 축소됩니다. 코레일은 앞으로 3주간 모든 열차 좌석을 창측 자리만 판매하기로 해 사실상 객차 수용 인원을 50% 이하로 낮췄습니다. 이 밖에 상주와 청송, 영양군은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고 나머지 시군도 취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어제 포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38명이 됐습니다. 137번 확진자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며 136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또 138번 확진자는 서울시 동대문구 295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달 말 가족 일부가 확진된 지 10여일 만에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주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 132, 133번 확진자는 안강읍 식육점에서 기존 확진자와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신 밀접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안강읍에서는 모두 8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경주시는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용안리 해변은 국내 서퍼들 사이에서 최고의 자연 파도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지자체들은 해변 주변에 화장실과 샤워실 등 부대 시설을 마련해 포항을 서핑의 메카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보드 위의 서퍼들이 바다에 몸을 맡긴 채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재빠르게 보드에 올라타고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나아갑니다. 파도 위를 점프하고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도 시도해 봅니다. 이곳 포항 용안리 해변은 겨울철 파도가 매우 좋아 서퍼들에게 파도 타기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제가 다니는 웨이파크랑 파도가 살짝 비슷한데 웨이파크는 파도를 잘 밀어주고 여기도 파도가 잘 밀어줘요. 그런데 여기는 살짝 호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추운 날씨에도 바다의 수온은 영상 5에서 10도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파도가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전국에서 파도 제일 좋다고 할 만큼 꼽히는 것도 포항이기도 하고 다른 위쪽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덜 추워서 겨울에 서핑하기로는 최고로 많이 꼽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내년 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는 등 해양 스포츠 도시로서 포항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핑 관련 부대 시설은 부족한 실정. 포항에도 이제 샵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도 수월은 하겠지만은 프리서핑을 하러 잠깐 온 사람들에게는 간단하게 씻을 수 있거나 이렇게 보드나 자기 장비들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준비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이에 경상북도는 내년 말까지 20억 원을 들여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용안리 해변에 샤워장하고 탈의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서퍼들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퍼비치 측면에 방파제가 있는데 그 방파제 조명 시설도 이제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서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내년에 전국 단위 서핑 대회 개최와 서핑 공공 스포츠 클럽 운영 등 종목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 쪽샘 고분에서 1500년 전 신라왕족 여성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는 물론이고 특이하게도 바둑돌이 나왔는데 왕족 여성도 바둑을 즐겼다는 흔적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황남대총 등 왕족 무덤이 즐비한 경주 쪽샘지구. 2014년부터 7년째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 쪽샘 44호분에서 금동관을 비롯해 금드리개, 금귀걸이, 금은 팔찌,
반지 등 장신구 일체가 나왔습니다.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같은 최상위 계층 무덤에서만 확인됐던 디자인으로 미뤄 무덤의 주인은 귀족 가문의 소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장자 장신구의 모습을 보았을 때 피장자의 성별은 여성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장자는 신라시대 최고위계에 해당하는 왕족 여성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유물은 따로 있습니다. 피장자의 발치 쪽에서 나온 바둑돌과 돌절구, 길쭉한 물방울 모양의 화려한 비단벌레 금동 장식입니다. 삼국유사에는 통일신라시대 효성왕이 바둑을 두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여성이 바둑을 즐겼다는 유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라에는 이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서 사신이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사신이 이제 신라 사람들과 이제 바둑을 실제로 겨루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돌절구도 용도가 약용일 것으로 본다면 귀족 소녀가 사망하자 평소 즐겨하던 바둑알과 함께 부장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피장자가 평소에 허약하거나 또는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이 용도로 약 돌절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라시대 대표 묘제인 적석 목곽분, 즉 돌무지 덧널 무덤의 장법이나 장례에 관한 중요 자료인 쪽샘지구 44호부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조만간 공개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공식 백지화된 것도 아닌데 부산 경남은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부산에 모여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자 동남 광역 경제권의 관문이라며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역 간 갈등만 촉발하게 될 이 같은 위험천만한 정치 행사는 토건 사업을 앞세운 구시대적 정치 선동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깊이 각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으로서는 사면 초과에 빠진 형국인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 문제에 대해 아직 잘 모른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동남권 신공항 사업 백지화 방침을 발표했을 때 대구 지역 일간지에 기고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시 대학 교수였던 변 내정자는 기고문에서 영남권이 수도권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영남권 광역경제권이 자립경제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제공항은 필수적이라면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두 광역경제권의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기획단을 구성해 적정 입지를 평가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후에 재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 내정자가 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심한 갈등을 빚는 지금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장관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성향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현 정권이나 정치권의 코드를 맞추려고 그러지. 경북 의성 출신의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변 내정자가 곧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김해 신공항 백지화 여부와 향후 일정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9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경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90억 원을 확보하면서 지역 발전의 한 축이 될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 조성 사업이 동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원자력연구단지는 경주시 간포읍 나정리와 대본리 일대 222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7천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원자력 연구와 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주시가 내년 1월부터 공무를 수행하다 시민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보상하는 공적 보험 가입을 추진합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는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한 일종의 공적 보험으로 안동과 경산 등 경북 15개 지자체가 가입했습니다. 보험 대상은 공익직불제 신청 명단 누락과 예초 작업 중 주변 차량 파손, 공시지가 착오 공시, 건축 허가 후 잘못된 공사 중지, 보건소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 등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의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주식회사 만평산업 1,000만 원, 선덕 로터리 클럽 300만 원, 국제종합폐차장 대표 전주수 씨 100만 원, 울릉군 서면의용소방대 50만 원, 울릉군 개인택시 회원 1동 41만 3천 원, BHC 후포점 대표 문화숙 씨 30만 원, 울진 근남면 노음 1리 주민 1동 20만 원, 울릉군 제향군인회 20만 원, 울진읍 금광 베네스타 아파트 주민 1동 20만 원, 울진 후포면 삼율 2리장 권군자 씨 20만 원, 울릉군 남양 3리 주민 1동 20만 원, 울진읍 김경민 씨 10만 원, 울진 후포면 금음사리 어촌계 10만 원, 울진 후포 1리 부녀회 10만 원, 울진 후포면 이영남 씨 10만 원, 울진 매화면 강순식 씨 10만 원, 한음 음향 이벤트 대표 박명갑 씨 10만 원, 울진 후포면 임호규 이금선 부부 10만 원, 울진 후포면 곽병용 씨 5만 원, 울진 북면 오완식 씨 3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임위별로 내년 예산 예비 심사를 마친 포항시 의회가 오늘 하루 포항시를 상대로 올해 마지막 시정 질문을 합니다. 3명의 의원이 질문에 나설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 주해남 의원은 형산강 보건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같은 당 김정숙 의원은 포항시 인구정책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오늘 아침에는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경북 동해안 모든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지금은 차가운 북서풍이 불고 있지만 점차 이 고기압이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도로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